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광업계, 여행산업 관련, 관광산업 관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또 때로는 좀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반대 의견,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요, 공부도 해보고요, 정보도 전달해보고요, 정보도 교류해보고요, 여러가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혹시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한 7분 정도 시작했는데 한 7분 정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 방송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밑에 지금 화면 그 우측 하단에 저희 채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좀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용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과 용기와 또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 감사히 저희가 감사히 뭐라고 해야 돼?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행 데이터, 빅데이터 여행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매번 매번 비슷하지만 제 의견이 많이 참고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피셜이 좀 많이 강하다는 거.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 의견을 언제든지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항상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내일자 주요 뉴스 미리 좀 공개해 드리죠. 뭐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여러가지 뉴스 소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투어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 상품을 출시했다는 거. 엊그저께는 참 좋은 여행사에서 출시를 하고 오늘은 하나투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이름하야 지금 떠나는 해외여행 요거를 선보였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2주 그 백신 받고 항체 형성됐으면 귀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발표된 하나투어의 그 지금 떠나는 해외여행 기획 상품은 나라가 하와이, 스위스, 몰디브, 두바이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상품에 따라 개별 여행 자유일정 가능하고 허니문 수요가 많은 몰디브는 몰디브 7일 어쩌고저쩌고 있고 스위스 전일 관광 일정도 있네요. 그래서 기존의 하나투어에서 마련한 안전여행 프로그램 이번 기획 상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은 일행 단독 테이블 제공되고 전용 버스 방역 잘 해서 이용자석 50%로 이렇게 하고요. 실내 관광지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가이드들 역시 관련한 훈련을 어느 정도 좀 트레이닝이 좀 내용 전달이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해외 긴급 의료 지원도 이루어지고요. 출발 전에 자가진단, 안전여행 기본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상품 나오고 나서 제가 하나투어 관계자랑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4월 전까지 아직까지는 한 주 3회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4월 들어서면서부터 그 인원을 한 배로 늘려서 한 400명가량 출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이 매 시간 매일매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우리가 통계 같은 거 볼 땐 분자와 분모에서 분모, 그러니까 모수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한 상품들은 계속해서 좀 더 나올 것 같고 하나투어도 조금씩 아직은 주 3회 정도 출근이라고 하네요. 필수 인력들은
주 3회 정도 더 그러니까 출근하는 인원이 스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통화를 해봤고, 그래서 요 상품을 저희가 잠깐 봤어요. 요 상품을 저희가 홈페이지 사전에 보고 요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문의를. 그래서 보니까 보시다시피 자, 하와이 7일짜리 250만원, 하와이 7일 270만원, 하와이 7일짜리 이렇게 499만원인데 이 상품가가 지금 그러니까 B2C 상대로 한 상품까지 요게 지금 평상시 가격보단 제가 담당자랑 하나투어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요 상품이 좀 비싸 보이는데 사실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비싼 형태로 지금 꾸려는 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몰디브 이렇게 3개, 프리미엄 하나팩 하나팩 이렇게 돼 있고, 스위스도 그 투어텔 같은 경우는 159만원, 우리끼리는 250 뭐 이렇게 돼 있고, 두바이도 가격 형성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와이 요거 한번 딱 들어가 보면 상품 구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품 판매 보면 여기 지금 일자가 6월 초 정도로 돼 있어요. 6월 초 정도로. 6월 초 정도인데 대부분 다른 상품이 요 6월 초부터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하와이안 항공 좌석 잔여 2석으로도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남은 좌석이 2석이라는 그 의미는 아니고, 지금 실시간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아직 각 여행지의 목적지에 따라서 항공 같은 경우가 아직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항공 좌석에 대한 공급이 아직 확정이 좀 안 된 것들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 좌석 공급이 어떻게 좀 더 보강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디 같은 경우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일주일에 주 한 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항공 노선에 따른 좌석 변경, 좌석 뭐라 그러지, 좌석 뭐 판매가도 좀씩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몰디브 상품인데 6월 이것도 1일부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좌석이 10석으로 하는데 요거 크면 의미 없고, 여기도 보면 지금 주 1회 정도잖아요. 주 1회 대한항공인데 주 1회씩 이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더 정상화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투어 상품 오늘 그 기획 상품 요거 백신 접종 대상자 상품 출시한 거, 지금 떠나는 해외여행 요거 기획전, 요거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들었으면은 예약률이 예약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는 오늘 발표했는데 문의는 오늘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 막 문의가 쇄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아무튼 문의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일자 소식 두 번째 보면 팬데믹 상황 중에 첫 해외여행 관련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만큼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스카이스캐너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요거 내용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 관련한 것들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국내는 일단 뛰어넘을게요. 생략하고, 여기 보시면 2021년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여행지 상위 10개 도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런 스카이스캐너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많은 모수를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는 사실상 뭐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웃바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10개 상위 도시, 부산, 이스탄불, 뉴욕, LA, 런던, 로마, 하노이, 바르셀로나, 홍콩, 호놀룰루 이렇게 순서로 지금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스캐너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14일 자가격리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동일 경로의 최저 요금보다 평균 51%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최적의 경로와 안전성이 확보된 여행을 계획했다고 하고요. 왜 계획했냐? 편리한 비행시간, 항공사의 안전 등급도 굉장히 따졌던 것 같고, 짧은 경로도 따졌던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가격이 좀 경유를 좀 많이 하더라도 가격이 싼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꽤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지금 여기 나온 것과 같이 편리한 비행시간,
안전등급. 요 안전등급에는 방역 관련한 그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짧은 경로. 왜냐하면 경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를 좀 되도록 꺼려하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는 같아요. 해외여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싸도, 경유를 좀 하더라도 조금 싼 비행 경로를 선택했다라면, 지금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경유가 없는, 웬만하면 직항, 짧은 경로, 항공사의 안전등급, 편리한 비행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좀 따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스카이스캐너 조사는 뭐 전 세계 5,000명, 한국은 한 1,000명 대상으로 여행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내일자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몰디브 백신 접종 캠페인 한대요. 그래서 몰디브가 일단 아까 하나투어 상품에도 몰디브가 있었죠. 예. 자, 전익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전익춘님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네. 저희 컨텐츠 많이 배포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저희 목소리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익춘님 덕분에 조회수도 뭐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몰디브에서 더 접종 많이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뭐 되게 이렇게 뭐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날도 사실 그렇게 막 제가 예상했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컨텐츠를 올리던 간에. 근데 그거보다는 기대 이상의, 예, 성과가 나와서,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몰디브가 관광업계 종사자 90% 이상이 1차 접종 마쳤대요. 그래서 좀 더 캠페인 이런 뭐 백신의 과거요. 백시니티드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이런 캠페인을, 예,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몰디브 가실 때는요, 음성 결과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지금 몰디브도 아까 하나투어 그거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나투어 상품, 예, 많이 지금 선보였으니까 하와이, 몰디브, 아까 어디 하와이, 몰디브, 두바이, 스위스 그 정도였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자 주요 뉴스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 먼저 내일자 주요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메인 주제죠. 메인 주제는 여행 빅데이터는 여행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행업계 무슨 여행 관련 통계 자료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코 여행의 어떤 향후 트렌드나 어떤 뭐 어디가 많이 갈 것이다, 적게 갈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조금 서치를 해보다가 좀 이상한 기사를 하나 좀 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하지? 약간 좀 그냥 개인적인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왜 나오지? 그래서 좀 의아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하고, 좀 잠깐 요거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뭐냐면 요건데요.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첫 걸음을 내딛는다. 전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첫 걸음? 이게 지금 뭔 소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추진위원장으로 건양대 우리 김근종 교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 근데 뭐 이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광청 설립을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대요. 그래서 이 포럼 개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보면
한국 호텔 외식 관광 경영학회 교수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그 다음에 우리 도종환 국회의원님도 저기 축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5월 7일 날? 내일이야, 그러면? 내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이 기조발제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 그래도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김근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한국관광공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관광청 역할을 해외 나가서 하는 게 한국관광공사거든요. 그죠? 일본 관광청이 JNTO, 한국의 한국관광공사가 사실상의 관광청 역할을 하는 게 KNTO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물어보니까 한국관광공사는 문체부의 기금보조 사업에 의존해서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 관광산업의 다양한 글로벌 시장 확대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며 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5개국의 경우 관광산업에서 발생한 취업자 수는 농업의 1.7배 어쩌고저쩌고 몇 배 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우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 포럼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그 다음에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협의 조정,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행정적 중심기관인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이 여행 이쪽을 좀 잘 아시는 이 교수님이 어떤 부분 전공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요.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관광산업에 발생한 취업자 수 얘기가 할 게 아니라 미국의 관광청, 영국의 관광청, 프랑스의 관광청, 일본의 관광청, 독일의 관광청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해야 맞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의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산업의 필요성만 언급을 하시고 보면 요걸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관광청 같은 경우는 브랜드 USA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관광청의 그 이름은 브랜드 USA예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 때 사실 생겼어요. 오바마 때. 그래서 미국 관광청은 오바마 때 그 여행 그전에는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미국 관광청 이른바 브랜드 USA라고 해서 오바마 정권 때 이게 생겼고 정부의 개입 정부가 일을 하는데 개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 그 처음에 탄생 배경은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미국 갈 때 EST인가 ETS 팀입니까 EST입니까 캐나다랑 헷갈리는데 그거 지금 무비자지만 그거를 한번 신청해서 7불인가 14불인가 내잖아요. 저도 한 3, 4년 돼서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요 브랜드 US 미국 관광청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돼요. 예산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고 그런 걸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관광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는 미국에서 직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광 관련 마케팅 전문회 기업들이 매번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비딩을 붙어갖고 거기서 뽑힌 업체가 전문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국 관광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직접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덕숭협회 주한 영국 대사관 안에서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 직속으로 하고 프랑스 관광청도 프랑스는 이제 외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프랑스는 외무부의 그 청이잖아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관광청이 프랑스는 관광산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무부의 외청이에요. 프랑스 관광청. 그래서 한국에서 프랑스 관광청 활동하는 것도 직속으로 직할로 하는 거고 일본 JNTO, 일본 정부 관광국이 지역에는 관광청이나 관광국이지 JNTO는 이것도 직할로 직접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기 프레이던트 호텔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관광청도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관광청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그 관광 전문 마케팅 회사인 CJS 월드에서 독일 관광청을 지금 맡아서 하잖아요. 이렇게 각 나라에서 하는 건 다 다른데
우리나라 관광청 역할은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첫 발을 내딛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업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걸 공론화시키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뭐 이건 뭐 자유겠지만 근데 갑자기 좀 난데없이 이런 얘기 소식이 있어서 뭐지? 갑자기 좀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거라는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거 왜 기사가 잘못된 건지 발표가 잘못된 건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한국의 관광청 역할을 하는 게 없는지 알 것 같다는 그런 뭐 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알 건 알고 좀 그쵸 이런 게 나온다고 무조건 뭐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역할이 아주 베스트로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이렇게 뭐 잘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역할로서 충분히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관광청이 설립?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다. 맥락이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글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다. 혹시 저랑 제 생각이 틀렸거나 저랑 반대되시는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기 뭐 좀 남겨주십시오. 예, 저기를 남겨주시면 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죠. 메인 주제 뭐죠? 여행 빅데이터는 여행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미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일단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굳이 뭐 문과, 이과, 예체능 뭐 이런 영역으로 나눴을 때 이 여행이라는 분야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오늘 주제를 잡았냐면 글쎄요, 그 여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행산업,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버퍼링이 좀 있네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잠깐만요. 버퍼링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버퍼링이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버벅대나요? 버퍼링이 좀 있나요? 좀 됐구나 이제. 예. 자, 우리 뭐 여행산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뭐 얼마 전에 한국관광 데이터 랩 해갖고 뭐 우리나라 한국 관광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저기 아주 훌륭한 그런 사이트도 개설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통계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통계 숫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많이 갔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산업 관광의 미래를 조금 예측해 줄 수 있냐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린 한국 관광 데이터 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기록들이 담겨져 있죠. 이 기록들은 보면은 다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과거에. 예. 자, 2019년 12월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갔더라. 남자가 몇 명이 갔고 여자가 몇 명이 갔고 연령별대로는 뭐 몇 살부터 몇 살이 이렇게 많이 갔고 적게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여행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날이 갈수록 쌓여지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데이터 수집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습니다. 물론 뭐 이제 출입국 카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어디죠 뭐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예전보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어느 나라로 많이 갔다 이 출입국 카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요즘에는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여행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좀 더 세련돼지고 그 디지털화 됐고요. 그다음에 빨라졌고, 예, 빨라졌고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빨라졌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여행의 어떤 향후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행 빅데이터는 과거의 히스토리일 뿐이다. 예? 여행 빅데이터는 하다못해 다음 달에 여행지가 어느 여행지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내년 이맘때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많이 해외여행을 가고 어느 지역을 갈지에 대해서는 여행 빅데이터는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저는 하는 바입니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터진다는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는 말해주지 않았고 못했고요. 물론 이건 너무나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가 우리 어떤 뭐 여행 산업도 그렇고 다른 산업에서도 그렇고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여행의 미래, 여행의 트렌드를 알려주거나 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봐도 그렇죠. 그죠? 그동안의 빅데이터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지금 종료가 돼가는 분위기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요맘때 어떻게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어느 나라에 어떻게 많이 가고를 그동안의 빅데이터, 엄청난 빅데이터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다못해 일본만 놓고 보자고요. 일본. 제가 좀 이따가 여행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내드릴 텐데 일본만 보더라도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가 있기 전까지 빅데이터를 보면 그 숫자가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숫자는 정말 당분간 한 최소 10년, 20년은 쭉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이슈, 정치적 이슈, 뭐 그런 것들, 정치적 이슈나 뭐 경제적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나라끼리 어떤 정치적 이슈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하루마침에 아웃바운드가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과거의 여행 빅데이터는 결코 미래의 여행 그 트렌드나 여행의 미래를 담고 있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여행 빅데이터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우리 이제 뭐 관광청이나 뭐 관광공사나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긴 해요. 숫자적인. 왜냐하면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 보고하는데 말로 할 수는 없잖아. 아, 내년에는 어디를 많이 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뭐 올해 간 만큼 갈 것 같고요. 뭐 또 내년, 내후년은 뭐 한 3년 전에 온 것만큼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거나 얘기를 할 전략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수치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여행의 미래나 트렌드를 앞질러서 보여주거나 그거를 근거로 판단할 전혀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의 히스토리일 뿐이지 앞으로의 여행의 미래를 예상하기는 빅데이터 갖고만으로는 예상하기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요, 여행의 미래를 알려면 키워드나 이슈, 그러니까 이슈 분석, 키워드 분석이 훨씬 더 가깝게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점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는 이제 수치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영역인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행이라는 게 저는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영역. 그래서 여행 빅데이터를 근거로 작년까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대단히 많이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거의 데이터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여기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전혀 그 과거의 빅데이터 갖고는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여행 관련 방송 같은 거에 영향이 더 컸죠. 그죠? 하다못해 그 나영석 PD의 뭐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누나 이런 것들 그 외 줄줄이 뭐 여행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객관적인 어떤
그 굉장히 현실적이고 막 직관적인 이런 거를 저희 건드리진 않잖아요. 예능 방송 같은 경우는 감성의 영역을 건드리잖아. 저희 예능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 여행이 감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성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대단한 양의 빅데이터는 전혀 참고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행 관련 방송이나 프로그램, 영상, 뭐 이런 이슈,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더 여행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의 메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잡았냐? 자, 기분 좋게, 다행스럽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자가격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자, 5월 5일부터니까 어제부터네 이제 백신 맞아서 항체 형성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해외 나갔다 와도 자가격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슬슬 지금 오늘 아까 하나투어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 하나투어도 그렇고 점점 이런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백신 맞은 사람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이 맞을 건데 점점 또 내일도 백신 맞은 사람이 늘어날 거고, 2주 전에 백신을 모두 다 맞은 사람은 이미 항체도 형성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날이 지나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 업체들은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거지. 그런데 출구 전략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과거의 빅데이터,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지금 시련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비행기 값이 비싸질 것이고, 단체 여행 없어질 것이고, FIT 여행 소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그런 관련한 설문조사나 빅데이터도 있는데, 너무 그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빅데이터 리셋 수준까지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미술 작품으로 보자고. 정말 사실에 가깝게 그리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 아니면 마카엘로? 아니면 이런 정말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작품에 감명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 고흐의 작품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 고흐의 작품에 감동을 더 많이 받거든. 그죠? 꼭 사람 색깔, 피부 색깔을 사람 피부색으로 쓰지 않더라도 작가의 표현, 감성적인 표현에 따라서 감동을 많이 받듯이 우리 여행이라는 분야 역시 굉장히 감성적인 분야고,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객관적인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좀 감성에 많이 의존하고, 그런 식의 어떤 상품 구성, 그런 식의 이슈 분석, 키워드를 접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더 고객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오늘 요 주제를 삼았거든요. 결과는 사실 오늘 말씀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 말 중에 기존 빅데이터는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미래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틀릴 가능성이 또 있다.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 요즘에 키워드가 뭐며 이슈가 뭐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근데 키워드 분석 이렇게 하니까 또 분석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치로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그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면, 추세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세가 어떤 추세와 어떤 흐름으로 가냐, 이거는 우리가 게으르지 부지런히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 관광 관련 과거의 빅데이터는 그것만 놓고 보면 미래 여행 트렌드를 예측하기는 절코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최근의 키워드나 이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 미래의 여행 트렌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감성적인 접근 방법을 토대로 해서. 그죠? 예. 그런 쪽의 전략을 짜는 게 앞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우리 여행업계에 좋아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요즘에 키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놨습니다. 예. 요거 만드느라고 제가 또 오늘 며칠 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발굴한 거 나와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자, 키워드 분석을 한 분야 뭐라 그럴까? 키워드별로 또 키워드를 분석한 걸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지금 한 10분 넘게 계시는데요. 자, 공개하기 전에 오늘 요 얘기의 가치가 요거 듣고 싶다. 이 키워드 엑셀로 정리해 놨거든요. 요 엑셀에 정리된 키워드를 보면 조금 예측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야? 이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보고 싶으시다. 1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딴 얘기 하자. 딴 얘기 하자. 우리 딴 먹고 사는 얘기 하자. 2번. 예. 눌러주시면 여기 댓글창에 1번. 자, 1번. 자, 이렇게 해야 누가 들어와 계신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칸이님 1번. 예, 정칸이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가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웰컴. 여행중개소 트래블데일리. 자, 이걸 보고 싶다. 1번. 자, 속속 밝혀집니다. 제가 이 노안이면서 이게 뭡니까? BILLEY, 빌레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 아무튼 빌레이 60, 예, 맞죠? 예, 1번 박주희님 1번. 네, 며칠 전 구독했어요. 정카니님 반갑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제임스님도 들어와 계셨군요. 1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땀 흘려서도 콘텐츠 잘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후원 많이 좀 해주시고요. 밑에 돼 있는 곳으로 채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가치가 있다. 그럼 이걸 듣고 채널 후원해 주셔도 좋고, 그 정도쯤은 나도 만든다라고 하면 안 해주셔도 좋고, 그건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누가 듣고 계신지 어느 정도 이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좀 사실 귀찮아요. 그죠? 저도 라방 딴 것도 듣는데 이게 키보드 치기가 사실 귀찮아. 5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그 마음 압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여행 관련 키워드를 분석을 한 겁니다. 어디다 놓고 분석을 했냐면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블랙키위라는 이슈와 키워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그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요거 하나하나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예, 전익춘님도 1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슈 분석을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 일단 저를 중심으로 제가 운영하는 이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나 매체를 관련된 거를 일단 다 몇 개를 뽑았어요. 여행, 관광, 국내 여행, 해외여행 잘 보이시죠? 예. 여행사, 항공사 앞 위에 보이시죠? 초록색 부분. 관광청, 백신 여권, 여행 어플, 당일치기 여행. 이게 뭡니까? 송은님, SONGEUN, 송은님도 1번.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당일치기 여행, 공항, 면세점, 항공 마일리지, 미국 여행, 중국 여행, 유럽 여행, 일본 여행, 휴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어디다 넣어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세요. 블랙 키위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랙키위. 자, 여기서 다 뽑아왔어요. 제가 한 20개 정도 관련된 걸 자 넣고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행, 관광, 국내여행, 해외여행, 여행사, 항공사, 관광청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정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정한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예,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여행, 여행, 관광, 국내여행, 해외여행, 여행사, 항공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요 키워드별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블로그, 모바일, 앱사이트, 뭐 SNS 다 총합을 해서 순서대로 가장 강력한 키워드 순서대로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아이고 요게 자꾸 넘어가네. 네. 링크가 걸려 있어 갖고 죄송합니다. 아 자꾸 넘어가네. 네. 자 여기 첫 번째 링크가 걸려 있어 갖고 바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아무튼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중요한지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해외여행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키워드를 넣어봤자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어제 조사해서 어제부터 제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지켜온 거면 이건 바뀌겠죠 물론. 자 일단 보이시죠? 다 엑셀 이후에 보이실 줄 압니다. 예. 좀 키워볼까? 이렇게 키우는 건가? 아닌가? 보이실 줄 압니다. 보이시죠? 예. 글씨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여행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키워드와 이슈가 무엇이냐? 국내 여행지 추천이에요. 그렇다 쳐요. 두 번째 국내 당일치기 여행 3위까지가 국내 여행입니다. 1, 2, 3위가 국내 여행입니다.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지금 해외를 못 가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 대중들의 가장 여행에 관련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국내 여행지. 해외여행은 4위 정도야. 그나마 지금 백신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4위고, 그 다음도 계속 국내예요. 보세요. 5월 국내 여행지 추천 1박 2일 여행지. 1박 2일 뭐 해외로 가 있어요? 국내지? 국내 1박 2일, 국내 여자 혼자 여행, 여수 여행 코스, 국내 혼자 여행하기 좋은 거, 국내 기차 여행, 국내 여행지로, 여행 영어, 뭐 이런 거 그러고 쭉쭉쭉 가다가 18위가 경주 여행, 전라도 여행지. 대부분 90% 이상이 여행 지금 키워드는 국내 여행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요. 국내 여행 갈 수밖에 없죠. 예. 국내 여행이 지금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 가장 최근에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지금 해외여행 키워드는 이제 조금씩 거의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 거의 전무하다고 봐. 아예 못 가니까 그걸 포기하고선. 예. 그 다음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지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어요. 내가 이 결과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서너 달 전에 롯데관광개발 관련해서 제주로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리조트 호텔인가 뭐 오픈한다는 그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물론 유튜브도 같이 올렸죠. 근데 엄청나게 기대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했는데 아무튼 롯데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키워드가 상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주도 관광, 여기도 국내 여행이죠. 뭐 한국관광공사 무착륙 관광비행, 무착륙 무슨 항공사에서 면세만 할 수 있도록 한 거 있잖아요. 그 무착륙 여행비행 안 하잖아. 키워드를 워딩을 자체는 무착륙 관광비행 이렇게 나오고 관광공사 채용, 그 다음에 제주도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굉장히 관심이 있는 키워드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지도, 제주도 관광지, 제주 관광토, 제주관광, 실내관광지, 제주관광 코스, 제주도 실내관광 이렇게 나와요. 제주에 대한 이슈 검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국내 여행 키워드로서의 대중들의 관심은 어떻게 많이 있냐? 여전히 국내 여행지 추천입니다. 제주도가 물론 가장 상위에 있긴 합니다만 국내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라는 곳. 요거 재밌는 게요. 아무튼 국내 여행지에 대한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올라가고, 그죠? 의외로 많이 올라갑니다. 의외로 많이 올라가다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의외로 많이 올라간다는 게, 제가 국내 여행 당일치기 여행 뭐 어쩌고 해서 해갖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하루 당일치기로 제부도 여행 당일로 가는 영상 가서 제가 찍어온 게 있어요. 찍어온 거. 그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요거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제부도 당일치기 여행. 제목 보세요. 당일치기 여행 제부도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거. 조회수, 제 조회수 우리 들으시는 분들 알잖아요. 잘 나와야, 매일 방송하지만 잘 나와야 150, 평균 120, 30이에요. 잘 나와야. 그러니까 잘 나와야가 아니라 평균. 근데 요거는 제 채널이 좀 많이 안 나오잖아, 아직까지는. 근데 조회수 1200회 정도 찍더라고. 그래서 제 국내 여행에 대한 이슈가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장 핫한 이슈라는 거. 예. 국내 여행 보셨죠? 보이시죠? 예. 국내 여행, 부산, 국내 5월 여행, 국내 당일치기 여행, 소래포구, 경주, 해외여행은 여기 잠깐 걸쳤고, 5월 국내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 강릉, 청산도, 전라도, 강원도, 혼자 국내, 혼자 여행 다니는 게 확실히 이슈긴 하나봐. 예. 그런 게 있고, 자, 제일 재밌는, 지금 여기 볼게요. 해외여행 파트. 보이시죠? 지금 해외여행 키워드를 치니까 가장 1순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치면 뭐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 일본, 중국 어디 뭐 이렇게 나와야지 사실 정상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 이슈를 쳐도 국내 여행지 추천이 1순위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 경주, 국내, 그나마 일본 여행. 요거가 좀 재밌어요. 해외여행 키워드에서 5번째 상순위에 사는 게 일본 여행이거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못 갔잖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본 여행이 해외여행 키워드 이슈에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게, 지금까지 지금 일본 여행 가고 일본 불매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고. 일단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 관련 트렌드를 보자는 얘기니까, 요걸 보면 일본 여행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해소가 되면 일본 여행에 대한 다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태국 크루즈 여행 요 정도 이슈 나오고, 대만, 하와이, 그 다음에 해외 안전여행, 6월 말 해외여행이라는 이슈도 눈에 띄네요. 그죠? 6월 말에는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이런 또 검색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행사라는 키워드를 분석해도 국내 여행지 추천이 1순위, 국내 당일치기, 국내 여행이 나와요. 해외여행은 한 4순위 정도. 그 다음도 다 서울 여기서도 일본 여행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쫙쫙 다 여행사 창업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해외여행 사이트, 세부 자유여행 패키지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항공사도 볼게요. 항공사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항공사 역시 검색해도 국내 여행에 관련한 제주도 항공권이 1순위로 나오고, 예매, 제주 항공권 예약, 제주 항공권 특가, 이렇게 상순위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게 현재 대중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관광청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백신 여권이라는 키워드도 보니까 백신 여권 코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관심되는 건 없죠. 그다음에 여행 어플도 위치 추적 어플, 소개팅 어플, 제주도 혼자 여행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어플이라는 곳 워딩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국내 여행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당일치기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 국내 당일치기 여행이 가장 많네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하니까 당일치기 가까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 우리 주말 날씨가 또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 막 나온다 그러잖아.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집에서 이걸 검색을 하는 거야. 오늘 어디 가볼까? 당일치기 여행 근교, 서울 근교 이렇게 검색을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강릉, 경주 당일, 부산 당일치기 여행은 부산 인근에 사는 사람 빼고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춘천 당일, 전주 당일, 경기도 당일, 서울 당일, 서울 근교 당일, 뭐 이렇게 당일치기가 있고요. 재밌는 거 볼까요? 혹시 유튜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지금 최근에 그 중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공항, 제주공항 근처 맛집 관련한 영상 찍으면 기본 몇천 몇만 원 나올 것 같아. 제주공항 근처 맛집. 이거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다음에 제주공항 근처 볼거리. 제주공항 근처 가볼 만한 거. 여기 나오죠. 볼거리. 이렇게. 그죠? 공항 칼국수. 공항 근처 맛집. 제주도 공항 근처 맛집. 약간 제주공항 근처 맛집. 이런 거. 뭐, 바로 공항에 도착했거나, 다시 비행기 타고 나오기 전에, 뭐, 근처에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겠죠. 여기 제주공항 주변 맛집, 키워드, 이렇게 관심이 있고요. 그죠? 날씨 좋으면요, 제주도의 유튜버들을, 그거 찍으려고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내가 옛날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면세점 보면 면세점, 뭐, 인터넷 면세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항공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미국이란 게 당연히 먼저 나왔고, 이렇게 뭐, 여행자 보험, 디즈니랜드, 비자, 미국 이민, 뉴욕 여행, 이 사이에 일본 여행이라는 이런 거 키워드도 나오네요. 중국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외여행, 그다음에 중국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끝나서 상황, 일본 여행에 대한 상황 정리,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황 정리가 되면 일본이 예전에 많이 간 만큼 많이 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런 느낌이 들고 예상이 들어요. 오늘 주제, 빅데이터는 과거일 뿐, 이런 키워드 이슈 분석이 훨씬 낫다. 키워드나 이슈 분석이 향후의 트렌드를 예상하고 예측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키워드 분석한 걸, 제가 키워드 분석한 걸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콩 여행도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 중국 뭐 나오긴 하네요. 중국 여행 코스 나오고, 유럽 여행 보면 유럽 여행 키워드 분석해 보니까 해외 여행, 유럽 지도, 뭐 여행자 보험, 스위스 여행,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본 여행 쳐보니까 해외 여행이 나오고, 해외 여행과 일본 여행에 대한 그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해외여행에서 5순위 일본 여행 나왔고, 일본 여행 치니까 해외여행이 1순위 나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트렌드가, 한국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고, 일본이라는 키워드 보면 여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있고요. 일본 유학이라는 키워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본 여행 추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행지 추천, 2박 3일 일본 여행 2박 3일 똑같은 게 나오고요. 여름에 일본 여행, 여름 휴가 일본 여행, 일본 인플루엔자 여행 취소. 아무튼 일본 여행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아웃바운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항목 같아요. 마지막으로 휴가 부분 볼게요. 휴가 부분 보면 뭐 가족 돌봄 휴가, 뭐 출산 휴가, 뭐 코로나 백신 휴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네. 자, 요렇게 잘 보셨습니까? 특이학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돼요. 국내 여행밖에 지금은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네. 근데 해외여행 키워드 분석을 해도 국내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몰려서 나오는 거 보면 현재 이 상황은 엄격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핵심 서머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5월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이 많이 지금 못 가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국내에 대한 이슈가 키워드가 엄청 많다. 분석이. 그죠? 근데 제가 이 국내여행 치면 골프여행 좀 많이 나올 줄 알고, 골프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골프라는 키워드가 안 보이더라고. 그죠? 아무튼 국내 여행이라는 이슈 분석, 국내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라도 갔다 오고 싶은 심정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여행 국내, 이것도 많이 지금 현재 많은 이슈 키워드가 되고 있고, 해외여행을 치니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어느 정도 상황 정리되고, 일본과의 정치적인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뭐 정치인들끼리 뭐 어느 정도 뭐
뭐 좀 해소가 일단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정도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된다면 그래서 여론 자체가 조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같이 그렇게 상황 정리가 좀 여론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된다면 일본 아웃바운드 일본 여행 이슈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요런 예측을 키워드 분석으로 좀 가능해 보여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여기서 일본 여기 보시죠. 일본 빨간색, 베트남, 태국, 대만, 하와이 상당히 관심이 좀 가는 일본, 베트남, 태국 크루즈야 그렇다 치고 대만, 하와이 이쪽 이 해외에서 좀 그나마 좀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일본은 뭐 그렇다 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가보고 싶거나 관심이 있거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저는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소비자들의 생각과 관심거리는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관심거리에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거를 제가 사실 저도 키워드 분석을 안 했는데 키워드 분석을 좀 하려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 키워드 분석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뭐 관련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게 좀 조합을 해서 채널의 관심도를 좀 키워보는 것도 전 나름대로 개인적인 전략이자 향후 계획이기도 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계분들 지금 같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후에 그 편집본 보시는 분도 요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지 된다고 봐요. 좀 더 늦게 짜면 늦어요. 벌써 참 좋은 여행이랑 하나투어 같은 데는 뭐 워낙 등치도 크고 뭐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도 많고 해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도 좀 더 잘 읽을 수 있어서 빠른 대처가 좀 눈에 띄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여행업계 뭐 여행사가 됐든 뭐 랜드사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뭐 아니면 다른 아무튼 여행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출구 전략을 조금 슬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 분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로나 끝나면 뭐 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우리 내가 어느 분이 남겨주신데 기억이 안 나는데 댓글 중에 앞으로 소규모 패키지가 대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FIT가 개별 자유여행이 대세가 될 것인가 좀 영상 다뤄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건 모르죠.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이 키워드 잠깐 분석해 본 거 보면 FIT는 FIT대로 이 기존에 있던 그 수요인데 소규모 아주 그냥 대형 40-50명 대규모 패키지보다는 그래도 패키지라 하더라도 소규모 패키지가 쪽으로 많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하나투어 상품 나온 것도 보면 일단 그 방역 수칙 때문이라도 뭐 버스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100% 다 못 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소규모 패키지, 대중소로 따졌을 때 중대는 빠지고 소규모 패키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동반으로 같이 간다. 어느 정도는 투트랙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뭐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그런 예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패키지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고 가격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필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할까에 대해서 이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업체나 여행사에서 더 연구를 하시겠지. 더 전문가니까 저보다는. 저는 속을 안 들여봐서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소규모 패키지도 분명히 있고 근데 예전처럼 막 40-50명 전세버스 40명 꽉꽉 채워갖고 이거는 이제는 트렌드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불가능한
예. 소규모 송은님, 소규모 고품격 선호되지 않을, 예, 저도 그렇게 고품격 또, 그러니까 품격도 좀 있을 것 같아. 레벨이 소규모긴 소규모인데 고품격이면 왠지 좀 럭셔리해 보이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서 하다못해 이 용어 자체를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괜히 럭셔리 고품격 하면 좀 소비자들을 어필하게, 그러니까 소규모긴 소규모인데 이 단어 선정에 있어서도 좀 고심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고품격 그러면 고품격인데 너무 또 싸면 안 되잖아. 오래 좀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소규모, 규모면으로만 따졌을 때는 소규모 정도. 소규모를 몇 명으로 해야지 소규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다섯은 그건 규모가 아니잖아. 네다섯은. 그러니까 10인 이하, 그죠? 10인 이하나 7, 8명 정도? 맥시멈 10인 아니면 7, 8인 정도. 4, 5명은 사실 FIT라고 해야 되지 않아? 4명, 5명은? 그죠? FIT가 독립적인, 그러니까 완전 한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죠? 두세 명, 세네 명은 FIT로 봐야 돼. 5명까지? 저기 옆에서 그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20년 정도 근무하시고, 현재는 지금 다른 일에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인바운드 여행 업계에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 경력을 가신 분께서 한 5명 정도까지는 FIT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행업계에 계신 분도 혹시 맞습니까? 5명 정도는 FIT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전익춘님 10명 전후, 그러니까 10명 오버하면 많아 보여. 그러니까 맥시멈 10명 정도가 소규모. 5명까지, 맥시멈 5명까지는 뭐 굳이 규모라기보다는 뭐 FIT로 봐야 되고, 빌레이 60님 9인승 밴 기준 그리고 5인승 투어.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요. 9인승 밴 기준으로 했을 때가 맥시멈 소규모. 5인승 투어는 단체로 보기는 조금 거시기하다. 뭐 이런, 그죠? 그런 구분을 해야 되나?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 우리 업계 이 들어오신 분들이 다 업계 계신 분들 같아요. 이 댓글이 그냥 일반인들이, 물론 일반인들이 우리 방송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재미도 없겠지. 쟤는 왜 여행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어느 여행지가 지금 싸고 어느 항공사가 싸고 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일반인들은 좋아하시는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고품격 날라리 방송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 고품격 실시간 방송을 역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걸 들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송은님, 전익주님은 제가 여행업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송은님도 우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고요. 우리 빌레이입니까? 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0님도 9인승 밴 기준 그리고 5인승 투어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 보니까 우리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조심스러운 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10인 이하, 3, 4인까지는 FIT 정도 봐야 되고, 투트랙으로 할 것 같아.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알면 내가 무슨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쭈니쭈니TV님 9인승은 5인승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9인승엔 5인승 이상은 어렵습니다. 잠깐만,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9인승 5인승 이상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은 어렵다. 9인승에 5인 이상은 어렵다. 아니 9인승에 원래 예전에는 8인도 탔잖아. 짐갓 9인승의 차에 5인 이상이 어려웠대요. 실제로 운용하기에. 왜냐하면 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인바운드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 아는데, 예를 들어서 9인승 밴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5인 이상은 사실적으로 상품 운용하기 돌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짐 싣고 뭐하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업계 현장에서는 그 손님이 그렇게 돌리기는 쉽지 않아. 돌렸다간 욕먹거나 컴플레인 있었고 다음 손님 못 받는 거겠지. 그런 예측이 되네요. 예, 역시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 목소리가 중요하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밀레이 60님도 이 말씀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내용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으면 저의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위 분들 많이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후원도, 자율적 채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빌레이60님, 특화된 대상, 특화된 대상, 예를 들어서 1인, 그 다음에 커플, 또는 시니어, 그 다음에 장애인, 외국 체류인 등등, 특화된 대상, 예를 들어서 1인, 커플, 시니어, 장애인, 체류한 외국인. 이게, 특화된 대상, 특화된 대상도 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단어만 해주시니까 조금 원래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단어만, 키워드만, 워딩만 해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당장 이해하기는 좀 어렵는데요. 혹시 귀찮지 않으시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은님, 네 하고 미소 점점 별 2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춘님, 굿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화된 대상, SIT, 일종의 SIT라고 보는데 이건 SIT, 그죠? 이거는 SIT라고 봐도 돼, 그죠? 무리 없겠죠? SIT로 표현할게요. SIT. FIT가 아니라 SIT. 스페셜 개별 여행. SIT, 오마이걸 리얼리티비님 들어와 계시고, 그죠? SIT가 우리 업계 통칭으로서는 SIT가 어울릴 것 같아. 물론, 이 S가 스페셜이기 때문에, 굉장히 VIP 전용, 럭셔리, 이것도 사실상 더 넓은 범위에서는 이런 아까 우리 밀레이 60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된 대상, 커플, 시니어, 우리 장애인 여러 어르신들, 그다음에 체류대 하고 있는 외국인들 다 스페셜. 그렇죠.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보면 SI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끼리 얘기로, 그죠? 우리끼리 얘기로 좀 가장 잘 통하는 한마디로 함축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끼리는 뭔가 통한다. 참나. 얘기 통하니까 기분 좋네. 예. 그래요. iOS,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 충고랜다. 어드바이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키워드 분석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좀 남으시면, 아까 블랙키위 같은 그런 사이트나 네이버에도 이슈 키워드 분석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여행이라는 그런 키워드 이렇게 쳐보면 키워드 분석 딱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요런 것들 좀 계속 공부를 하고 키워드 분석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요. 우리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기사 관련해서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 건 제가 알아요. 이미 한 5, 6년 동안 데이터가 있어서 어떤 식의 기사가 나고 어떤 제목을 잡으면 조회수가 막 뜨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건 낚시성으로 또 마냥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또 요즘 항상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정도껏 좀 해야지 말도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영상이란다. 오늘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계속 좋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나가고 싶은 화창한 날씨가 돼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점점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해외여행 이슈 분석, 키워드, 전략, 출구 전략, 코로나 팬데믹 출구 전략, 키워드 분석 하시라. 트렌드 분석, 키워드 바탕으로 하시라. 딱
지금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서 당분간 국내 여행에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는 일본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예상외로 많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 접으면서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추천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자율 후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좀 넘게 했는데요.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 보내드리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우리 박주인님, 전익주님, 정카니님, 빌레이60님, 미스터 제임스님, 송은님, 쭈니쭈니TV님, 오마이걸 유아린TV님, 오마이걸 유아린TV님도 저희 댓글 많이 메일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빌레이60님, 정도를 베이직으로 해서 진정성이 함께 해주시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정도를 기본으로 진정성이 함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은님 항상 기다려집니다. 감사드리고요. 빌레이6기님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다음 주에 뵐게요. 더 좋은 소식으로 공부하고 탐색하고 서치하고 취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오늘 좀 버퍼링이 심하네요. 그죠? 버퍼링이 좀 있네요.